대한민국 클라우드 대표 오디오 방송 구름마을의 이장 제니퍼입니다. 와. 예, 오늘은 저희 말고도 두 분이 더 오셨어요. 최대 인원이에요. 예, 최대 인원이 와서 저희 너무 기쁩니다. 네네. 예,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죠? 오늘은 게임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저희가 드디어 이제 게임 전문가도 모시고 네.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신 우리 게임 전문가 두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 전문가로 온 오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야, 박수. 와. 예, 두 분 다 남성분이고, 예, 게임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약간 닉네임이 독특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얘기하신 분은? 네, 지금 제가 오락이라고 하고요. 이게 그냥 닉네임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좀 게임 관련된 이제 업무를 조금 하고 싶어서 조금 게임과 관련된 이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아케이드 시장에 이제 오락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을 오락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오락이라는 아이디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 오락실 좀 많이 다니셨나 봐요. 네, 예. 거기 살았죠. 예, 많이 사셨던, 오락실 많이 사셨던 우리 오락님. 그리고 우리 난님? 네, 란이고요. 예. 여러 가지 게임에서 되게 흔하게 쓰이는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게임명을 직접적으로 말해도 되는 건가요? 예, 뭐 상관없죠? 네, 예. 그 창세기전 캐릭터에 아, 나오는 창세기. 란 크루슬리. 네, 그 캐릭터를 따서 란으로 정했습니다. 란이 상당히 이름이 발음 좋아요. 예, 네네. 부드럽고. 네. 대부분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쓰는 닉네임 아닌가요? 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예. 남성 캐릭터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게임 얘기를 할 텐데, 네. 지금 요즘에 이제 5G라고 나왔잖아요. 네네. 저 저번에 5G라고 했어요. 예. 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분이 5G라고 5G가 아니고 5G라고 네. 교정해 주셨는데, 5G에 뭐 이제 게임이 또 대세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게임 쪽을 잘 몰라서, 네, 그렇죠. 오늘 이렇게 게임 전문가를 모시고, 게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5G 시대, 5G 시대, 또 5G 시대네요. 예. 완전 예. 5G 시대에 이 게임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 건지 좀 여쭤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 우리 오랑님, 게임을 많이 하셨죠, 지금까지? 네, 많이 했습니다. 예, 게임의 역사에서 한번 싹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혹시 뭐 이장님과 제니퍼님은 게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전 좋아하는데. 내놓고 얘기해요. 예, 저희 클라우드를 좋아하지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 혹시 재밌게 하셨던 게임 뭐 있으셨나요? 고전을 얘기해야 되나요? 네, 뭐 재밌게 하셨던 것도 있고 지금 하시는 것도 좋고요. 뭔데요? 저는 예전 게임은 프린세스 메이커. 이러면 저 마을이자니까 나이 돼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주 건전한 게임이었어요. 예, 건전한 게임이었죠. 그 다음에 최근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죠. 최근인가요? 예. 20년쯤 된 거 같은데. 예, 항상 마음은 그때 있습니다. 네, 그 뭐 보통 이렇게 다 한 번쯤 게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 근데 보통 처음 잡혔던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인상적으로 오래 남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처음에 원래 게임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그런 처음 해봤던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준비해보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통 처음 만들어진 게임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보글보글?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제 시작점을 다 다르게 역사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가장 이제 이게 게임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임이 보통 테니스 포트라는 약간 그 화면 형태에서 그냥 공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만 있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었어요. 그게 윌리엄 히긴보섬이라는 물리학자가 이게 전쟁 이후에 이제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기기다라는 인식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 연구소에 놀러 오는 사람한테 컴퓨터는 사실 그렇게 무서운 기기다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가볍게 만든 놀이용 그냥 뭐 프로그램 같은 거였어요. 화면에 보여주는. 이제 이거를 처음에 게임의 시초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1958년도에 이뤘고 이후 한 4년 후에 스티브 러셀과 그 몇 명의 이제 MIT 학생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게임 중에 그 스페이스 워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사실상 이게 최초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우주 공간에 뭐 비행기가 하나 있고 근데 뭐 총알이 나가고 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되게 간단한 게임이었는데 이게 아마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 주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제니퍼님. 이해가 가시나요? 주무시면 안 돼요. 아니 저 듣고 있어서 예. 그래서 아. 갤러그인가 생각됐어요. 아, 저도, 그럼 그거는 좀 이따 나갈 거고요. 예. 네. 이게 이야기가 이 스페이스 워라는 이 MIT에서 발표하는 그 게임을 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게 네. 놀런 부시넬이라는 이후에 그 아타리를 만들게 되는 알타리? 알타리. 아타리를 만들게 되는 이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스페이스 워를 보고 이거를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사업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컴퓨터 스페이스라는 기기를 이제 조그만 동전을 넣는 게임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흥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목이 컴퓨터 스페이스인 걸로 봤어도 약간 스페이스 워 같은 관련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상 이렇게 큰 흥행을 보지 못했고, 근데 놀란 부시넬은 이게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아타리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를 게임 회사죠. 만들어서 예. 이때 앨런 알콘이라는 사람을 고용하게 돼요. 이게 약간 프로그래머인데 다들 이름이 어려워요. 예. 외국인이라. 외국인이죠, 다들. 네, 다들 그쵸. 한국인 제니퍼님은 우리 제니퍼님은 그쵸. 아까 발음하려고 내가 말렸잖아요. 18월 이러려고 하려면. 네. 그래서 이 앨런 알콘이라는 사람을 이제 프로그래머를 뽑았는데 예. 사실 놀란 부시넬은 이때 이 아타리를 만들기 전에 원래 게임에 비슷한 형태 하나가 더 있었어요. 마그나복스에서 만든 오디세이라는 가정용 게임기를 만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회장에서 놀란 부시넬은 이것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게임이 눈에 들어왔는데 탁구 게임이라고 해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단순한 게임이 있었는데 이거를 앨런 알콘한테 이거 한번 우리가 지금 이거 계약권을 따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 탁구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라고 앨런 알콘한테 거짓말을 친 거예요. 연습삼아 한번 만들어보라고. 그래서 앨런 알콘이 만들어왔던 게임이 이제 퐁이라는 이후에 처음 아타리 회사에서 만들게 되는 게임인데 퐁이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핑퐁 그거인가요? 네, 맞아요. 가운데 이렇게 하얀색 줄이 쳐져 있고 공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2인용으로 맞고 해가지고 뭐 이쪽에 들어가면 이쪽에 1점이 쌓이고 하는 그런 아직도 비슷한 게임이 있을 정도로 좀 유명한 게임이에요. 근데 공 게임이 만들기 쉬운가 봐요. 다 최초의 게임들은 다 그런 류네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다양한 오브젝트를 막 이렇게 활용해서 만들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간단한 게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컴퓨터를 그러니까 처음에 뭐였죠? 테이스포 2도 컴퓨터로 만든 게임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좌표랑 점을 찍는 그 기계에서 이걸 어떻게 놀이로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좌표로 표현하기 가장 간단한 게임이 이제 공에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스페이스워도 이게 최초의 게임으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스페이스워를 만든 MIT에서 만들 때 사용했던 그 PDP라는 기계가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의 형식을 갖춘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거를 게임으로 봐야 되냐 이걸 최초의 게임으로 봐야 되냐 거기서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잘 조선을 감사합니다. 전문가. TMI 느낌인데. 그래서 일단 앨런 알콘이 그래서 만들게 된 퐁이 연습삼아 만든 건데 너무 퀄리티가 잘 나와서 이거를 만들어서 팔자라고 이제 놀란 부시넬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놀란 부시넬은 이 퐁을 가지고 시범용을 만든 폰을 가지고 회사 근처에 술집을 가서 이거 여기다 그냥 사서 팔아서 해봐라. 근데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게임 오락실은 당연히 없었을 테고요. 아케이드 시장 자체가 아예 태동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럼 몇 년도에 근데 거의? 일단 저 태어나기 전에 이게 1970 몇 년도 71년도인가 72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다 태어나기 전인데 이거는. 이장님 우리 제니퍼님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술집에다 놨다. 네, 바에 이제 짐을 해놓고 이제 한 2주 정도는 그냥 신경을 안 썼다고 해요. 근데 바 주인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네가 줬던 게임기가 망가졌다. 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고쳐주려고 이제 놀란 부시넬 이제 몇몇 친구들이 갔겠죠. 그래서 갔는데
돈통을 열어봤는데 돈이 와르륵 쏟아져서 나온 거예요. 대박. 그럼 최초의 상용화 게임인 거네요. 네네네. 이게 되게 그 직원이 말하기를 내가 술집 지금 사람이 말하기를 주인이 자기가 이제 술집을 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술집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아 손님이 안 나보다 싶어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술은 안 시키고 바로 통 앞에 가서 그걸 가지고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임만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망가진 이유도 돈에 가득 차서 더 이상 돈이 투입이 안 되니까 망가졌다 그러는 거였어요. 부럽다. 그래서 그때 놀런 부시넬이 이때 이게 대박 나는구나 해가지고 전국구로 이제 확대를 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이제 회사를 조금 확장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직원을 몇 명 이제 뽑는 와중에 이제 이때 놀런 부시넬이 이제 직원을 뽑을 때 사람을 뽑았던 건 우리 회사는 놀면서 일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좀 썼다고 해요. 좋다. 우리도 놀면서 일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좋은 회사. 너무 좋은 회사네. 저도 가고 싶네요. 훌륭하네. 그래서 그때 이제 찾아왔던 사람이 한 명 이제 깡 마르고 지저분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인가? 네, 뭐 이제 사람이 딱 와서 자기가 여기 회사에 꼭 일하고 싶다고 일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때 앨런 알콘 그때 이제 개발사였던 이 사람이 사실상 짱이죠. 아타리의 이제 거의 2인자 같은 부사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얘가 와가지고 자기는 여기서 취직시켜주기 전까지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막 우기는 애가 있어서 이제 인사 직원이 와서 어떡할 거야 쫓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놀란 부시네 얘가 뭘 믿고 자꾸 일어나 되게 앨런 알콘이 얘가 뭘 믿고 자꾸 일어나 되게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같은 인재를 쓰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절대 나가지 않고 막 들어눕겠다. 그래서 앨런 알콘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참 마음에 들어서 일단 채용을 했어요. 근자감. 네, 그 사람이 이제 후에 이제 애플의 공동 창립자가 되는 스티븐 폴 잡스라고 해가지고 스티븐 잡스입니다. 스스한 게 그거였군요. 네. 약간 계속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말이 안 끊겨서 말씀 못하시고 아니, 말하면 스포잖아, 스포. 빨리 말할까 좀 최대한 말을 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분위기 아니까.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때 처음으로 이제 아타리에 입사하게 됐는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까 얘가 완전 허당인 거예요. 이제 공대생도 뭐 1학년 1학기밖에 안 했고 그쵸.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고 근데 뭐 이제 어느 정도 일 가르쳐서 잘 하려고 했는데 히피 기질이 너무 강해서 뭐 직원들이랑도 같이 못 지내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브레이크아웃이라는 이제 벽돌 깨기 게임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작 중에 너무 그 게임에 들어가는 칩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50개 미만으로 만들면은 적게 될 때마다 원가가 절감이 되니까 상여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꼭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계속 우겼던 거예요. 일 못하는 스티브 잡스가. 네. 이게 계속 우겼던 거예요. 이게 되게 그 스티브 전기에도 나오는 일화여서 보통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티브 잡스가 갖고 와서 같이 나중에 후에 애플을 같이 창립하면은 워즈니악한테 이제 가져가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즈니악이 3일 동안 밤을 새서 45개의 이제 그 칩만 가지고 이거를 완성을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놀란 부시넬이 너무 그거 보고 신기하고 되게 재밌어서 얘한테 이제 $5,000를 스티브 잡스한테 줬다고요. 근데 $5,000를 가지고 워지니아한테 $350만 준 거예요. 정말 못됐네요. 부가가치를 너무 창출을 잘하는데 이거. 그래서 스티브 워지니악도 이제 후에 얘기하기를 아직도 이 문제 갖고 스티브 잡스한테 삐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렇죠. 나중에 알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튼 그렇게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고 이제 아타리는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게임을 만들어 갔는데 이제 후에 뭐 이제 게임 시장을 만들어 보니까 이제 후에 다른 회사도 뭐 닌텐도고 뭐고 뭐 이렇게 다른 회사도 뭐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표적인 게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페이스 인베이더 침입자. 네. 아시나요? 아니요. 갤러그와 비슷한 게임이어서 이게 갤러그는 아시나요? 네. 갤러그 아신대요. 그 스페이스 인베이더 이렇게 네모나게 벽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요. 밑에서 이제 우주인이 한 칸씩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총을 쏴서 그걸 맞춰서 다 맞추면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는 게임인데. 사람이 잔인해. 네, 얼마나 잘해. 이게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게임이 물론 이게 메가히트했던 이유도 있긴 있지만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게 최초의 하이 스코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처음으로 경쟁심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게임을 다시 리트라이해서 이 점수를 깨겠다. 약간 이런 노력이 있었던 게임이고 이제 비슷한 게임 중에
갤럭시안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갤럭의 전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코에서 나왔던 갤럭시안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최초의 칼라 게임이에요. 그렇군요. 최초의 칼라 게임 대단한데. 그리고 네. 이제 게임이 이렇게 보급돼 가는 와중에 보통 남자들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래서 그쵸. 이제 좀 여성이나 뭐 어린 아이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임이 팩맨이 였어요. 노란색. 네, 그게 사실은 모양이 괴물인가요? 아니 그거 막 녹색- 먹으러 뭐 다니잖아요. 네, 네. 그게 디자인한 이유가 피자에다 한 조각을 뺀 듯한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역시.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제 닌텐도라는 이제 현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임 회사에서 미야모토 시게루가 동키콩이라는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시장이 넓혀가고 있고 이제 아타리는 근데 계속 게임 회사를 늘려가면서 이제 자꾸 자본 문제 겹쳤다고 해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계속. 네네 게임 그래서- 많이 만들고. 그래서 워너 커뮤니케이션즈라는데 결국은 그 압박감을 못 견디고 회사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뭐 사장 자리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운영을 했지만 그 이제 아타리에서 그 대표적 게임기로는 아타리 2600이라는 게임기를 만들면서 사실상 그 경영진과 싸움 마찰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경영진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자리에 레이 카사르라는 게임을 전혀 모르는 디자이너가 온 거예요. 계속 이름들이 어려워. 이거 이름도 어렵고 뭐가 네, 네. 쉼없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네네. 예, 우리 잠깐 좀 휴식을 가지고 네. 예, 제가 휴식을 가지면서 얘기할게요. 저는 아타리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로고가 기억나요. 빨간색. 빨간색 A 예. 마크가 이렇게 딱 기울어 예. 있었거든요. 이건 무슨 회사일까 하는데 게임 보면서 약간 독특하다. 예. 보통 이 아타리 자체를 이제 아마 나이 많은 분이면은 거의 아타리 때문에 게임에 빠지신 분이 많다고 해요. 그렇죠. 기자님 저는 저는 게임에 안 빠졌어요. 게임을 즐겼을 뿐. 네. 예, 게임을 즐기는 거죠. 빠지면 안 되죠. 네. 예. 요즘에 나올 수가 없죠. 게임에 대해서만 이제 중독성 있다 많이 그러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적절한 그렇죠. 그 게임 스타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게임을 좀 더 올바르게 즐기는 방법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예. 중독의 화두가 되는 거든 게임을 올바르지 못하게 즐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올바르게 안 즐기는 게 문제지. 그렇죠. 게임으로 도박을 하거나. 네. 응? 아, 마음이 아파요. 예. 다시 돌아올게요. 네. 아니요, 이제 아까 놀런 부시넬이 쫓겨나고 게임 시장을 사실 만들었던 놀런 부시넬이 쫓겨나고 레이 카사르라는 크게 기록은 머릿속에 안 담아놓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예. 아예 게임에 대해서 진짜 전혀 무지한 엘리트 디자이너고 뭐 하버드 나와가지고 하버드? 네, 엘리트였지만 사실상 이 사람은 게임에 대해서 진짜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근데 왜 뽑았어요? 네, 유명한 경영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워너 엔터테인먼트 예. 잠시만요. 예. 워너 커뮤니케이션즈. 준비하신 게 많아가지고 지금 한 100페이지를 준비하셔가지고 네, 잘라주세요. 예. 예. 아무튼 약간 대학 교양 수업 듣는 예. 네. 교수님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얘기하면은 네. 그래서 이때 레이 카사라는 사람이 이제 회사에 와서 이 사람이 게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자기는 뭐 그래도 당신 게임 너무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수건 디자인도 해봤고 뭐도 디자인 해봤고 다 해봤다고 되게 능력 있는 엘리트다를 계속 그쵸, 강조를 그쵸.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상 거기서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히피 기질이 많고 막 자유로운 영혼들. 예, 막 안에서 뭐 마약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다고 해요. 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레이 카사르 입장에서는 여기 완전 무슨 무법자 천국이구나. 그쵸.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런 분화가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레이 카사르가 이제 직원들한테 했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게임에 개발자의 이름을 못 넣게 했어요. 제작자 크레딧에. 그래서 그게 자꾸 이제 한 게임 나오면서 이제 아타리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제 그게 불만으로 쌓였다고 그쵸, 해요. 그쵸. 그 와중에 이제 어드벤처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게 모험류인가요? 약간 퍼즐 같은 길 찾는 약간 열쇠를 잡아서 문 열고 들어가는 그런 류의 게임이었는데 이게 만든 사람이 원래 로비닛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상 이게 이스터 에그라는 후에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숨은 무언가를 찾는 거를 네.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데 그거의 시초가 된 게임이에요. 이게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게임을 그냥 클리어하지 않고 길을 어떻게 만들어서 가면 거기에 가면은 자기 이름 나오는 이름이 거죠. 원래 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후에 지금 최근에 이제 개봉했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거기- VR 네, 거기 보면은 그게 내용이 전체적인 주제가 이스터 에그를 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맞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임이 있어요. 예. 그게 어드벤처예요. 아, 거기서 해서 그거 여기랑 가는 거랑 똑같은 길을 가면 예. 이제 마지막 열쇠를 얻는다가 그게 이 여기서 나오는 이스터 에그랑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그 약간 게임 개발자의 약간 반항? 네,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시작됐죠. 예. 걸렸으면 잘렸겠죠. 그렇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랬으면 몰래 넣은 잘렸겠죠. 거니까. 본인이 게임 시나리오를 하나 더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때 재밌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아타리 2600으로 되게 아타리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사실상 내부에서 문제가 있기 시작했잖아요. 균열이 생기는 거죠.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외부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까 예. 이야기했던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이식했는데 이거는 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 많이 예. 팔렸고 근데 이제 문제는 팩맨부터였어요. 팩맨이 너무 수준이 낮게 아타리 2600용 너무 수준이 낮게 그래픽도 안 좋고 막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많이 팔릴 거다라고 해서 한 번에 1200만 개를 생산을 한 거예요. 근데 팩맨 인기 많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이 팔려야 이제 게임기가 한 1000만 대 좀 더 팔렸을 텐데 요즘에도 1000만 대 팔리면 진짜 많이 팔리는 건데. 네, 사람들이 다 사겠자고 거의 이렇게 한 번에 찍은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많이 팔리긴 했어요. 너무 예. 게임 조악한 환경에 이제 700만 개 정도 팔렸다는데 그럼 재고가 500만 개가 재고로 소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만생인데 이제 700만 명은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게임의 성능 보고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너무 못 만들었는데 이거를 팔았냐. 그렇고 너무 질 낮은 게임이 막 나오니까 이제 점점 시장에서도 불만이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였어요. 그러다가 되게 큰 사건인데 E.T. 혹시 아시죠? 영화? 네. 이티가 뭐죠? 이거를 예. 자전거? 저희가 예.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다 표현할 수가 지금 저 손을 내밀 뻔했어요. 같이 손가락을 내밀어요. 지금 잠깐 손가락 크로스 할 뻔했어요. 손가락을 예. 여기 내밀면은 그 아유. 다들 떠오르는 예. 물론 저도 아는데 그냥 모른다 했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레드 플레이어과 같은 감독이었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스필버그. 만든 예. E.T.라는 영화를 기반으로 한 게임을 이제 만들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막상 계약은 했는데 너무 비싼 금액을 로열티가 비싼 거죠. 그렇게 해놓고 막상 근데 게임에 이제 계약금을 너무 많이 줬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제작금 돈을 너무 적게 쓴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을 꼭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개발자한테 만들 수 있는 기간 한 5, 6주 정도밖에 안 줬다고 해요. 5, 6주. 예. 야. 테스트도 안 해봤고 막상 그래서 나온 게임은 터무니없이 안 좋은 성능의 게임이 나와서 이거는 분명히 400만 장 이상 팔릴 거라고 해가지고 400만 장을 그냥 처음부터 또 만들었어요. 100분 크네요. 네. 근데 막상 팔렸던 거에서 막 반품이 오고 그리고 막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정작 350만 개의 재고가 남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근데 거의 다 재고네요. 이분들이 원 플러스 원을 모르셔가지고. 네. 이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분노가 폭발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계속 안 좋은 스펙 때문에 참고 하다가 더 이상 못 이제 참겠다고 해서 게임까지 안 좋아. 아타리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있었고 예, 맞아요. 반품 있었어요. 환불 요구가 막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점점 안 좋아지다 결국은 아타리가 망하게 됩니다. 역시 소비자 힘이 중요하다. 네. 재밌는 얘기했는데 350만의 재고가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나요? 그거를 뉴멕시코에 묻었다는 얘기가 소문으로만 있었어요. 역시 어디나 다 똑같은 네. 거예요. 아, 뭐 그냥- 남으면 네. 땅에다 묻어. 아예 생으로 묻었대요. 그냥 다 묻었대요. 350만 개를. 그래서 이게 도시 전설처럼 그냥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뭐 아타리 뭐 쇼크 뭐 30주년 기념인가로 예. 이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어딘가에서 찾아가서 실제로 땅을 파봤다고 하는데 실제로 E.T. 그 게임이 발굴됐다고 정말로 합니다. 묻은 야. 거예요? 네, 정말로 묻었다는 거를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러면 불법 투기. 투기에 예. 근데 워낙 땅이 넓으니까 예. 묻어도 30주 동안 안 걸린 거죠. 미국에 한번 팔러 가야겠는데요. 돈 좀 되겠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나온 게임이 실제로 경매에서 팔려서 많이 큰 금액으로 거봐. 팔렸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게 아타리 쇼크라는 게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예. 큰 의미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한정판 그러게요. 프리미엄이죠. 네. 리미티드 에디션. 그렇죠. 300만 장. 좋았을 거야. 그니까요. 예. 새것 같은 중고. 그러니까요. 한 번도 안 썼어. 네. 예. 그래서 이제 1983년도에 아타리 쇼크가 오면서 게임 시장이 거품이었구나. 이게 사실은 게임 시장이라는 거는 그냥 잠깐 있었다 사라지는 그냥 장난감 시장의 거품이었구나 생각을 해서 줄줄이 이제 뒤에 후발주자 회사가 하나씩 망하기 시작했어요. 아타리 나쁘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여기가 아니고 음.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에서는 재팬. 아직 게임 시장이 망하지 시작당했죠. 않았어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 갤럭시, 팩맨 다 일본 게임이거든요. 동키콩까지 그러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키콩을 만들었던 닌텐도가 패밀리 컴퓨터 이게 줄여서 패미컴이라고 불리는 패미컴. 게임기를 처음으로 만들게 돼요. 이게 엄청난 히트를 쳤고 사실상 이때부터 게임 콘솔 시장이 제대로 된 붐이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제니퍼님은 혹시 패미컴 아세요? 아니요. 페미컴이 뭐예요? 혹시 뭐 팩 같은 거 꽂아보고 뭐 이런 거 경험 있어요? 아, 이렇게 꽂고 하는 네, 그러니까 예. 사촌 오빠들 거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임기였어요. 이게 왜 되게 유명했냐면 일단 여기에 지금까지 이 게임에서 이어온 병맥의 시리즈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슈퍼 마리오, 네. 그쵸. 롱맨, 맞아. 파이널 판타지, 드론 퀘스트. 슈퍼소닉도 그때 건가요? 그건 소닉이요? 예, 소닉. 더 헤지옥은 나중에 이제 SMS 세가 세가. 마크 3였나요? 예. 마크 3에 음. 나왔던 게임인데 좀 뒤구나. 그거는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예. 일단 그 패미컴이 그 시장을 명맥을 이어가서 일단 게임 시장을 이끌었고 거기서 이제 나온 게임들이 이제 되게 유명한 보통 여기서부터 이 이후부터는 아마 아시는 게임이 제니퍼님도 이름은 들어봤던 게임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어요. 뭔가 저 되게 무시다. 아니죠. 아니 분명히 삼촌한테 졸라서 같이 했던 게임일 수 있어요. 그거 이제 뭐 예. 지나가면서 TV에서 나오는 게임도 봤을 수도 있고요. 예. 뭐 워낙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뭐 친구들이 하는 게임이라든가 뭐 네네. 그랬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러면서 게임은 그 이후에는 승승장구했어요. 계속 발전하고 뭐 다음 기기가 나오고 아타리가 망했던 거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게임 쪽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거 할 거가 확실히 구분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닌텐도에서는 이제 뭐 무분별한 게임 반면은 좀 어느 정도 피해야 되고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하고 그렇죠. 보장해야죠.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생산도 어느 정도 걸러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크게 아타리적으로 큰 쇼크가 날 정도로 큰 일은 없었어요, 사실상. 근데 이때부터 근데 게임은 기술의 발전을 전부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일단 대표적인 예로 보통 원래는 소니가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무슨 있었지만 소니가 CD롬을 원래 닌텐도랑 같이 해서 예. CD롬을 탑재한 게임기를 원래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닌텐도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 계약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소니는 거의 CD를 만들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놨는데 그쵸. 정작 닌텐도가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바람에 기술은 만들어져 있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닌텐도는 원래 CD를 탑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CD를 탑재하는 걸 기존 방식대로 카트리지를 이용해서 팩이라고 하죠. 보통. 팩이죠. 예. 팩을 꽂아서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계속 고수했고 그때 이제 소니는 그 CD-ROM을 탑재할 수 있는 게임기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억울해서 계속 그대로 이제 게임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94년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전문용어로 플스라고 하죠. 플스. 플스가 네. 됐군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소니 CD가 비쌌어요. 네. 예, 저희가 CD 플레이어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공 CD라고 하죠. 네. 아무도 네네. 없는 네네. 이 영상이나 게임 같은 걸 이렇게 네. 뭐 녹음은 아니죠, 뭐죠? 기록할 수 있는 거. 네, 라이터. 이 라이터 할 때 소니 CD가 제일 비쌌던 기억이 나요. 그게 아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CD-ROM의 규격을 소니와 몇 가지 회사가 만들어서 예. 이름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그 규격을. 플스까지. 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사실상 원래는 그때가 닌텐도가 예. 게임 시장에서 1인자였어요. 그쵸. 거의 이 회사를 이길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을 없을 정도로 거라고 1인자였는데 이 이후에 판도가 바뀌어요. 소니에 나온 소니로요? 플레이스테이션이 워낙 많은 서드파티라고 하면 이제 게임만 개발해줘서 그렇죠. 이제 이 공급하는 거. 플랫폼을 공급해주는 음. 서드파티 회사라고 하는데 서드파티 회사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워낙 게임기가 잘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닌텐도가 계약을 파기해버리면서 스스로 라이벌을 만들어버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CD-ROM이라는 것 자체의 개발, 이 큰 게임에 사실상 변화를 가져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롬팩이라고 해가지고 기껏해야 용량이 뭐, 되게 작았어요. 뭐 4MB?
10메가바이트? 뭐 한 그 정도, 어. 16메가바이트 정도 커야 뭐 그 정도였는데, 이때 CD-ROM은 나오면서 이제 게임이 600메가, 예, 700메가. 650 막 이렇게 예. 쓰니까. 빽빽. 예, 큰 증가했네요. 능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게임의 동영상도 담을 그렇죠. 수 영상도 있고, 하고. 음악도 되게 디테일한 음악도 예. 다룰 수도 있고, 뭐 그때 이제 용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폴리곤 기술력, 3D 폴리곤 기술력이 늘어나서 이제 3D 게임도 이때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동작이 거였죠. 되게 화려해졌죠. 네, 동작이. 그렇죠. 되게 이제 그때부터 막 그래픽이. 화려해졌어요. 예. 파이널 판타지 7 같은 거는 아유. 지금 보면은 되게 이상한 골판지 인형 같은데 그 당시에는 와 영화 같다 막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나왔을 때 실제와 같아. 뭐면서. 지금 보는데 웃음도 안 나와요. 예. 그때 사람들 눈이 약간 좀 낮았던 거죠. 네. 아니 근데 뭐 지금 뭐 저희가 처음 아바타를 본 느낌 아니겠어요? 아바타 지금도 훌륭하지 않나요? 뭐 그렇긴 하지만 하긴 저도 그때 그런 얘기 했으니까요. 너무 그래픽 좋다. 파이널 네. 판타지 보면서 네. 아까 게임 많이 안 좋아하셨다고 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게임 안 좋아요. 그 약간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그때- 네. 9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게임이 올라갔네요. 이때부터는 이제 아마 그 실제로 기술력이 발전하면은 게임이 거의 다 그거의 발전에 같이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테이션 아까 CD-ROM 얘기했지만 플레이스테이션 2가 발매하면서 DVD-ROM을 탑재하기 시작했어요. DVD는 아시죠? 압니다. 네, 저희 제니퍼님한테 꼭 한 번씩 물어봐 줘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뭐든 눈높이 가외가. 네. 그러면 DVD-ROM을 탑재했기 때문에 아까는 용량이 600메가였다고 네. 했잖아요. 4기가에서 한 이제 뭐 크면은 7기가 정도까지 용량도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DVD-ROM을 이제 탑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발전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 3 같은 경우는 블루레이 블레이. 디스크를 탑재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한 40기가? 예, 40기가. 오십기가 뭐 예. 그런- 뭔가 교수님이 지금 저를 보면서 강의하는 느낌을. 예, 중간고사는 다음 주고요. 제가 이따가 뭐 퀴즈 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꼭 이 기기의 발전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점점 이제 TV가 디지털화 되면서 해상도나 화질이나 뭐 이런 게 되게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게임도 그 해상도에 보통 지원하면서 게임이 같이 발전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원래는 아날로그 수신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디지털 수신되면서 뭐 HD, 그쵸. 뭐 FHD, HD. 뭐 지금 뭐 4K도 지금 지원하는 게임도 있고 뭐 앞으로는 8K를 지원하는 게임기랑 혹시 PC에는 지금 벌써 8K 게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했었고 반대로 지금 집에서 다 인터넷 하시죠. 뭐 네? 저 설마 인터넷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쵸? 아니, 저희 와이파이 하는데. 그쵸. 인터넷이 뭐예요? 전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게임에서도 이거에 접목시킨 과정의 게임이 나왔어요.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PC방도 같이 발전하지 않았나 그쵸. 싶거든요. 네. 그때 뭐 온라인 기술이 들어간 게임 하면 뭐 유명한 거 하나 대시하면 스타크래프트도 있을 예. 수 있고요. 리니지, 바람의 나라, 디아블로,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예. 등등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컴퓨터 시장도 사실상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전성기죠, 전성기. 네, 콘솔을 조금씩 따라잡기 시작했던 게 온라인 게임이 나오면서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기에는 컴퓨터가 더 적합한 매체였기 맞아. 때문에 그때 더 발전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보통은 이제 가정용 게임은 그렇게 발전했었고 PC 게임은 온라인으로 발전해갔습니다. 그쵸. 근데 아케이드 시장 아까 처음에 그 오락실 같은 시장은 어떻게 예. 바뀌었냐면 체감형 게임들이 인기가 많기 시작했어요. 최강형. 예, 이라면 혹시 리듬 액션 게임 같은 거 좋아하세요? 아, 네네. 발, 네, 네. 댄스 펌프라고 레볼루션이라든가 펌프, DDR? 예, DDR. 뭐 반대로 뭐 리듬 게임 같은 거에서 비트매니아 같은 거 예, DJ 예. 하는 것 게임도 있을 수 있었고 뭐 되게 많아요. 다양한 리듬 게임 무슨 기타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기타 치는 것도 있었고 드럼으로 네. 하는 뭐 그런 게임도 있었고 이제 컨트롤이 이 게임 패드나 게임 조이스틱 이런 게 아니더라도 몸이 컨트롤러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들도 이제 다양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보통 카메라랑 이용해서도 많이 했어요. 혹시 아세요? 요새는 엑스박스 같은 경우로는 키넥트라고 해가지고 화면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저 카메라로 나를 찍으면 내 모션이 컨트롤러가 되는 거예요. 내 움직임이나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니가 안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어머니가요? 저도 아이들. 사보진 못했고요. 예. 옛날에 용산이 좀 활발했을 때 예, 용산. 놀러 가면은 9층, 10층쯤에 이제 게임 전시장 이런 데서 체험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때 막 플레이스테이션도 갖다 그쵸. 놓고 이런 체험용 게임도 그래서 주말에 이제 놀러 갈 수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좀 주말에 가면은 좀 썰렁하죠. 썰렁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딱 지금 보니까 인터넷이 용산이 발전해서. 제일 하랑일 때
네. 게임도 제일 하랑했고 네. 컴퓨터도 제일 하랑이었다. 그때 가장 예. 좋았을 때죠. 그리고 뭐 되게 체감형 게임하면 그리고 혹시 닌텐도 위. 네, 예, 해봤어요. 아, 네. 이거는 해봤어요. 저 테니스 하고 막. 네. 그게 예. 약간 닌텐도 위랑 그리고 후에 이제 휴대용 게임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닌텐도 DS나 그런 거를 만들 때쯤에 닌텐도가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닌텐도 위로 처음에 있었던 게 테니스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네. 그게 테니스 포트를 약간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냐라는 게임의 원심 같은 걸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냐는 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체감형 게임이라는 것도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했고 실제로도 그거에 맞춰서 발전을 해갔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임 아니더라도 스크린 골프나 스크린 네. 야구 같은 것도 사실상 체감형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맞아, 맞아요. 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아케이드 그리고 이제 온라인 그다음에 이제 콘솔용 게임까지 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왔던 이제 휴대용 게임기 그러니까, 휴대게임기. 그러니까 많이 발전해. 그것 들고 다니는 되게 거. 휴대용 게임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상 기술의 집합체예요, 집합체. 점점 뭐 디스플레이가 점점 작아지고 그거에 고해상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디스플레이도 좋아지고 배터리 기술이 좋아지니까 뭐 저전력에 오래 쓸 수 있는 기술도 점점 늘어나고 그걸로 요새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뭐 온라인 게임도 되고 사실상 휴대용 게임으로 요새 콘솔이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 PC로 할 수 있는 게임들은 어지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 요즘에 그 휴대용 게임기라 하면 이제 스마트폰을 얘기하신 거죠? 아니요 스마트폰 이전에 닌텐도 닌텐도 DS나 네.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이라고 해서 아. PSP,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뭐 이런 약간 게임기.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예,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처음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는 약간 그때는 그런 게임기보다는 네. 전 온라인 게임을 많이 했어요. 아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왜 온라인 게임을 했냐면 컴퓨터가 그때도 아주 비쌌거든요. 네, 그렇죠. 컴퓨터는 비싸고 PC방은 그래도 많이 가격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집에 PC를 그 집에서 이제 막 저 게임 하려고 PC 살게 오면 안 사주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공부할게 PC를 살게요. 그러면 대부분 다 안 믿으셨어요. 예. 믿음을 못 주셨네요. 아니요. 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네. 대부분- 아까 그 예. 재밌는 여담으로 얘기하면 제가 예. 집에 플레이스테이션 2를 샀었습니다. 예. 그때 살 때 물론 제 돈으로 사긴 했는데 훌륭하다. 어머니가 게임기를 집에 놔두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예. DVD 플레이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믿으셨나요? 대충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DVD가 나오잖아요. DVD 플레이 해주잖아요. 예. 됩니다. 하긴 되니까요. 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사셨던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게임기 이렇게 사놓는다고 하면 네. 게임하고 공부 안 한다고. 그렇죠. 아직도 어머니는 그러거든요. 많이 아직도. 그렇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모바일 시장에도 약간 휴대용 기기와 연관돼서 같이 발전을 하게 되죠. 또 모바일 게임 하면은 기억나시는 거 뭐 있으세요? 모바일 게임이요? 네. 애니팡이요. 네, 애니팡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애니팡. 이게 애니팡이 되게 메가히트를 친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그쵸. 그렇죠. 사실상 모바일 게임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게임이 시장을 알리는 작품이 애니팡이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스페이스 인베이더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하이스코어를 줘가지고 이제 사람들 네.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애니팡이 약간 친구들끼리 하이스코어를 공유하게 그쵸, 해가지고 그쵸. 이게 맞아요. 엄청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 때문에 엄청 했던 것 같거든요. 그쵸. 알림도 많이 오고. 네, 네, 카톡으로. 네. 징해 죽겠어. 저는 이모가 그렇군요. 저한테 하트를 보내는 거 보고 애니팡이 하트였나요? 네. 그쵸. 엄청 왔었어요. 네, 그쵸,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대단하구나. 진짜 그러네요. 이모가 할 정도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왔었어요. 저희 맞아요. 어머니한테도 왔었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좋아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때 애니팡과 비슷하게 또 되게 성공했던 게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게임도 있었어요. 그것도 비슷하게 점수를 막 활용하고 막 그래서 이러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엄청 열렸죠, 커버렸어요. 이제. 네. 예. 온라인 게임 만들던 회사도 막 대거 투입되고 예. 만들고 수입이 워낙 대단하니까 지금 이 모바일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터넷이 따로 보통 다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시장은 어쩔 수 없이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타겟층을 뭐 20대 뭐 30대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애니팡처럼 그쵸. 저희 어머니가 뭐 하트를 보낼 정도로 되게 연령층은 사실상 스마트폰을 쓰는 누군가가 다 돼버린 거예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타겟층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단순화할 수도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바빠서 게임 못하는 사람한테 잠깐 즐길 수 있거나 혹은 편하게 게임하는 방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MMORPG 같은 게임이 나오면서도 자동 사냥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면서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써라. 그럼 넌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심리를 유도한 게임을 유도를 하기 시작해서 발전을 해갔습니다. 그쵸. 그 전문 용어로 현질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런 용어도 써도 네. 되는 건가요, 이건? 예전에는 온라인 게임이 약간 좀 반복의 현상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사냥을 하게 되면 내가 몬스터를 클릭하고 예. 그 이제 뭐 사냥하다 위급해지면 제가 물약을 먹어서 HP를 회복하고 뭐 그런 상태였는데 그걸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야, 좋은 내가 시간이다. 일일이 클릭하지 않아도. 근데 사실상 그렇게 보면 이게 게임이 발전한 건지 퇴화한 건지 약간 애매한 중간쯤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켜놓고 진짜 동영상처럼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음. 보통 그래서 약간 실제로 매니악한 게이머들은 옛날부터 게임을 되게 즐겨했던 사람들은 모바일 게임에 그렇게 막 심도 있게 빠지시는 분은 많이 없다고 해요. 그렇고 또 다른 요새 이제 최근 게임으로 아까 체감형 게임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진짜 체감형 게임에 가까운 것들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했던 게 포켓몬고예요.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AR 게임. 아, 체육관. 우리 동네 체육관이 멀어서, 체육관도 없고. 알다시피 AR 게임이 그 전까지 크게 이렇게 뭐 되게 그쵸. 재밌거나 히트치 게임이 없었는데 네. 포켓몬고가 엄청 대박이었죠. 엄청 메가 히트를 치면서 다들 이게 속초 가고 난리도 그러니까요. 아니었잖아요. 그런 게임도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우리 좀 늦게 돌아서 또 아쉬웠어요. 복도 가면 뭐가 잡힌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대부분 그때는 기억나는 게 길 가다 사람들이 멈춰 있거나 어디를 한쪽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네. 대부분 포켓몬 고를 하는 그렇죠.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비슷한 게임도 뭐 준비하고 있다는데 물론 포켓몬고 이후에 되게 그럴듯한 또 히트작도 없는데 그쵸, 이게 그쵸. 아직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게 아직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 거고요. VR 게임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가지고 보통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새 최근에 좀 VR 방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뭐가 해본 적 저는- 있으세요? 약간 그래서 우리 무시하는 것 제니퍼님이 해본 적이 없나 봐요. 저는 있어요. 전 있어. 야, 어떻게 보니 시선이 자꾸 그런 어떠셨나요? 예, 뭐랄까 약간 어지러웠어요. 이게 아직 멀미 문제를 제대로 예. 파악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제대로 아마 이거는 좀 고치는데 아마 좀 힘이 들 거라고 봐요. 약간 이게 예. 사람은 실제로 움직이는 것과 이 눈으로 보는 시각이 따라오는 거에 약간 그 틈에 약간 벌어진 지연이 감각 생겨가지고. 차이가 생기니까 예. 그게 점점 멀미로 다가온다고 하긴 하던데 예. 이게 요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이제 보통 눈을 가리고 네. 예.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양쪽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다르게 쏘면서 3D화 해가지고 실제 그 어떤 공간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인식을 네네네. 하게 만드는 이제 그걸 만드는데 보통 이게 다른 형태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게임으로 그렇죠. 요새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VR 게임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고 실제로 게임인데 3D 게임인데 이 VR과 연동해서 내가 VR을 꼈을 때 그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로 VR을 지원하는 게임도 있는가 하면은 요새 이 VR 방에서 최고 인기 있는 게임이 비트 세이버라는 게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 비트 세이브 아니 뭐 처음 이게 들어요. 지금 오히려 VR 방에 이게 이것 때문에 VR 방 가고 이것 때문에 VR을 산다고 해요, 요새. 비트 세이버요? 네네. 이 컨트롤러 해서 이게 음악 리듬 액션 게임인데 칼질. 맞아요. 칼질. 칼질을 피하고 예. 베고 밀고 그러니까 칼질을 그 모양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리듬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엄청 인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운동 좀 되겠는데요? 네, 그러게요. 실제로 운동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VR 중에 꼭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 전방이 트레이드밀이라는 약간 이거는 고가에서 거의 사람들이 사용도 없는 못하고 거죠? 아직 컨텐츠도 제대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미 근데 비싼 가격에 뭐 파는 데가 있다고 하기는 해요. 예. 근데 뭐냐면 약간 런닝머신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서 허리에 벨트 같은 걸 착용하고 예. 내가 걸으면 실제로 이렇게 걷는 것처럼. 걷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그걸 이제 걷는 걸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뭐 손에 패드 같은 걸 이용해서 게임 플레이하면 좀 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에 가깝게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 VR은 진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레디 플레이온 말씀했던 게 약간 예, 이거랑 맞아요, 비슷한 맞아요. 기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약간 발전했을 때 이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 생각했던 게 레디 플레이어 원의 그 이제 게임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게임이 전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클라우드 방송을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클라우드 얘기를 단 한 번도. 지금 언급해 주시는 네. 네. 저희 방송. 예, 클라우드 방송 맞아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기술의 발전이 예. 클라우드의 기술의 발전이 과연 게임과 어떤 연관점이 있을까? 이제 다음 주에? 예, 다음 시간에.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클라우드 얘기는 다음 주로. 예. 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랑님은 교수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청구하겠습니다. 예. 저 중간고사 언젠가요? 네. 아직 오픈북이에 오픈북. 오픈북에 다행이다. 네, 저희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요. 자료 다운로드 받으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면 이제 학교 개그가 될 것 같고요. 네. 예. 아무튼 오늘은 오랑님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주도골 많이 하셨죠. 네. 그럼 우리 난님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하겠네요. 네. 저는 예. 네. 말이 이렇게 길어 오래 갈 거라고 생각 못 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 근데 제가 모르는 보충 정보를 자꾸 해주셔서 네. 그나마 다행. 약간 목소리가 잠기셨어. 저희 셋 다 네. 말을 거의 못했어요. 잠깐. 저희 힘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점심 이후에 지금 방송을 하는데 잠깐 정신이 잠깐 저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충분중? 구름 위로 막 클라우드 방송이니까. 예. 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게임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예. 게임을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했네요. 예, 이 반응은 나중에 들으신 분들이 좀 피드백을 받아서 이게 아마 게임 예. 근데 되게 잘 아시고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다 예. 아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한번 게임 커뮤니티에 한번 던져보고 어. 반응이 괜찮으면 예 존경하고 반응이 괜찮지 않으면 항의를 하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네. 예. 아무튼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게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 얘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제 VR 얘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속도, 통신 속도와 그다음에 네. 이제 이런 하드웨어 속도가 또 콘텐츠의 속도가 잘 매칭되는 게 또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되게 신기한 게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매체 중에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매체는 게임이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빨리 가죠. 네, 엄청 빠른 발전을 예. 이룩했고요. 더 앞서서 가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아마 클라우드와의 발전에도 이게 큰 영향을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 좀 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다음 수업을 기대해서 다음 주 수업. 좀 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진짜 이 발언의 주요 퍼센트를 차지한 우리 오랑님과 발언의 퍼센트를 정말 조금 차지한 우리 난님. 난님이 더 고생한 것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제가 수면제네요. 예, 사람들이 듣는 분들이 난님의 목소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출연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난님은 또 출연시키면 되는 거고. 네. 다음에. 예, 난님 자신 있는 걸로 하면 되죠, 뭐. 예. 네. 난님, 얘기 한마디 하셔야죠, 또. 네. 어디 지금 그냥 멍해지시죠? 예, 이제 말하는 법도 까먹으셨어요.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이 게임에 되게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예. 알게 모르게. 사실이래요. 네, 정말 사실입니다. 예. 아직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고, 앞으로 발전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더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네. 난님 목소리 좋으신데, 다음 시간에도 혹시 오랑님의 또 지불이 많아지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몇 주는 계속 출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오랑님의 컨텐츠는 정말 좋다. 네네네. 저도 약간, 되게 예,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쵸. 저도 네. 추억이 오늘 방울방울한데, 좀 더 예,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아니, 너무 분량을 짜오다 보니까 많아서 아니요, 빠닥빠닥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최대한 차분하게 하셨어요. 예? 편집하는 저를 생각해 주시고요. 저 편집하다 자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다음에는 클라우드 쪽하고 연결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오랑님, 난님, 그리고 우리 제니퍼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